제가 연습생 때 언니 오빠들이 다 나가고 제가 맏언니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점에서 회사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기강을 좀 잡아줘라 라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잘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정말. 했어요? 기억나요? 이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10시 퇴근할 때 짐을 아무것도 못 놓고 가요. 절대로 연습실에서. 근데 놓고 간 거예요, 어떤 연습생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 놓고 가면 안 돼,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했다가 저희 팀 멤버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약간 장난치는 줄 알았나 봐요. 제가 너무 화를 못 내서. 언니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야! 맞아요. 너무나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까불었지 약간. 언니한테 완전 되들었 약간 까불었지. 까불.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이 되게 걔는 까불대고 있고 언니는 약간 야! 이러고 있으니까 맞아요. 되게 노는 상황인 줄 알았어. 맞아요. 진짜 저도 인중이에요. 옆에서 봤을 땐. 그 연습 때는 어떻게 지금? 데뷔했어요. 와우! 아니, 깐족군. 아니 근데 깐족보이. 근데 솔직히 진짜 별거 아닌 거였었어가지고. 별거 아니니까 두 분도 여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뭐 어느 그룹 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은 되긴 해요. 아니 별거 아니어가지고. 진짜 별거 아니. 장도연의 살롱 드림.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철학 뒷담화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입틀고 싶은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여긴 살롱드립입니다. 자, 여러분 축하할 일이 있는데 저 좀 축하해 주세요. 제가 마델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죠? 워낙 유명한 제품인지라 제가 이 브랜드의 마델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혹시 흔적을 없애고 싶으신가요? 자, 여봐라! 가져오너라! 누가 가져와요? 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마데카 소사이드 수분 흔적 세럼과 크림입니다. 여기 대령이요. 메딜. 이 제형이 아주 촉촉해요. 그런데다가 또 끈적이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데일리로 쓰시기에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걸 얼굴에다 바르잖아요. 그럼 피부톤이 한층 더 밝아지는 느낌이 납니다. 자, 이 제품 얘기를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어거지로 문을 닫고요. 오늘 모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도파민상 후보가 있다면 수상 가능한 그룹이죠. 엠믹스의 릴리 그리고 혜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대돼요. 벌써부터 웃음소리가 대박이에요. 우와, 거기다. 고현 선배님께 저번에 라스 나갔을 때 귀한 사람이라는 호칭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주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그걸 자주 돌려보고 있거든요. 스윗.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환영합니다. 아름다우세요. 아유, 아름다우세요. 메리 뷰티풀이세요. 수려하세요. 아유, 아니, 진짜 크시다. 아니, 너무 요정 같으세요. 모델 같으세요. 천사 같으세요. 여왕 같으세요. 공주 같으세요. 신 같으세요. 그냥 장신입니다. 착석하시기 전에 저희가 두 분이 오신다고 해서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요. 이런. 한번 구경하시겠어요? 자, 긴장하세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너무 설레. 눈이 가죠. It's Medihill Party! Oh my God, it's packed. 마데카 소사이드. 우와.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뜩이 다 좋은 피부를 더 빛나게 어머, 해줄 어머. 거예요. 언니 어디 앉을래요? 어디 앉으실래요? 저희는 어디에 앉아요? 거기가 선배님 자리. 알겠습니다. 여기 아니요. 두 분한테도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와. 네, 좋아요. 수분과 흔적, 진정 세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메디힐 마데카 소사이드 라인입니다. 자, 궁금하시죠? 네. 발라볼까요? 손등에다 촥 발라주시면 촥. 우. 네. 손등에 세럼이 스르륵 어머. 스며들면서 아주 산뜻하고도 모이스처한 기분이에요. 지금 촉촉해요. 미쳐버려.
자, 이 크림은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됐어요. 특이한 걸 보여드릴까요? 네. 이 안에 알갱이가 있어요. 알갱이가 있어서 이렇게 바르게 되면 캡슐이 톡톡 터지면서 수분감이 한층 더 살아나게 됩니다. 뾰루지가 나신 분들은 요 세럼과 크림을 어떻게 바르면 좋을까요? 앤 믹스하면 좋겠죠? 좋죠. 믹스! 진짜 딱이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다 메디 덕분이랄까? 저희 살롱 드립에 JYP 식구들이 많이 왔단 말이죠. 박진영 씨도 오셨고. 맞아요. 또 최근에 선미 씨도 있었고, 뭐 데이식스도 있었고.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JYP 예능 계보. 그때 불쑥불쑥 그 튀어나오는 예능의 끼를 참지 못하고 발산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혜원 씨가 좀 독보적으로 예능에 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다들 입을 모아서 칭찬을 하고 하셨죠. 인정. 인정해요. 릴리 씨 옆에서 네. 보기는 어땠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연습생 시절부터? 완전요. 처음부터 진짜 이렇게까지 저를 웃기게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 네, 제가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방송이 아닐 때는 되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말로 웃기는 걸 좋아해요. 말장난에서. 네. 근데 이제 방송에 나오는 이미지가 우르르 꽉키 스타일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연락 많이 왔었어요. 워크돌 보고. 너 뭐야? 왜 그래? 너무 네, 파이팅이라. 가까운 사람들은 저게 진짜 혜원이 모습은 아닌데 라고 네.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하나가 그 영지 씨 유튜브에서 이런 이슈가 있던데 네네네. 습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원래 그 생리 현상이라는 게 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지. 순리.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나가고 싶어? 내 나와 보여도 이런 거야? 되겠다. 그리고 되게 냄새도 안 났고 소리도 안 났고 근데 교훈이 혼자 찔려서 말한 거죠. 혹시 뭐 웃음을 위해서 장기를 이렇게 컨트롤한 건 아니겠죠?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르면 제가 선배님을 앞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No way. No way. No way. Hey, hey. 아니 그것도 너무 귀여웠어요 그 상황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제작진의 입장이었으면 뭐 영지 씨 입장에서도 그렇고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혜연 씨가. 노력 중입니다. 제 아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내성적인데 어떻게 예능 나갈 때는 그렇게 우르르 쾅쾅을 잘할 수 있지? 이게 카메라가 켜져 있으면 이 사람한테 말 걸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뭔지 알아? 내가 농담을 던져도 약간 이 사람한테 악의가 없다는 맞아. 그런 맞아요. 명분이 생기는 것 와 같아요. 정확히 저도 맨날 녹화하면서 네. 느끼는 약간 찌찌뽕인데 네. 그래서 오히려 다 끝나고 나서 마이크 떼고 진짜 생으로 대화할 때 조금 더 긴장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끝나고 저는 더 약간 고생 많으셨어요, 와이. 나도 맨날 끝나면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맞아요. 저희가 두 분을 모신 데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거의 뭐 님의 교과서다, 님의 백과사전이다. 우리끼리도 늘 공부하지만 이게 너무 빠르니까 뭐 좀 배워보자. 그 혜원 씨의 최고의 유행어 외모 트랙 이것도. 아, 외모 촥 이거요? 아우 시원하네. 침녹증이 나은 기분이다. 외모 촥! 저 복도 끝까지 들었을 것 같아. 감사해요. 그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외모 트랙은? 그거는 이제 잠을 아예 못 자고 부산으로 갔어요. 워크 돌 때. 네, 워크 돌 때.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없죠. 뇌가 빠져있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이 입이 내 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내뱉다 보니 거울이 있네? 거울 봐야겠다. 외모 촥!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정말 뇌를 빼서 나온 말. 그게 실제로 정말 6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하고 컨텐츠는 15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승무원 편은 6시간보다 훨씬 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 오사카행 비행기를 탔어야 됐었기 때문에 부산까지도 갔어야 됐고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힘들었어요. 이동만 되게 어려워요. 전 외모책을 찍고 계시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했는데 제가 아주 사랑하는 카메라 감독님께서 딱 찍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PD님도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하셨다고 했어요. 너무 생뚱맞아서 그랬나? 네, 피곤하다. 너무 생뚱맞아서.
그러면 외모 책이 빵 떴어. 그리고 나서 정말 요청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까지 체크해봤어요? 이걸 체크한다고? 이런 거. 콜라겐 체크. 와우. 두피 체크도 해봤고. 뭐 또 해봤지? 함성 체크. 함성, 사람들이 하는 함성 책? 네, 함성 체크. 근데 그 정도면 진짜 되게 좋은 단어네요. 갖다 붙이기에 제일 좋은 거니까. 진짜. 어느 상황이든. 저 너무 좋아요. 왜냐면 해외 가면 해외 팬분들이 혜원 외모 체크. 진짜 자주 그래. 외모도? 외모도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해서 외모를 WEMOCHECK. Will I am. 귀엽다. 외모 체크. 그럼 우리 혜원 씨가 밈 천재로서 그런 거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 이런 밈이 떠오른다. 저는 일단 릴리 언니를 보면 하하 유니버스가 떠올라요. 하하 유니버스? 그게 뭐야? 무도 짤인가? 하하 씨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하 선배님이 본인한테 막 엄청난 설정을 막 부여하는데 그걸 난 몰라야 돼. 약간 이게 하하 유니버스예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네, 그게 세계관이에요. 나 지금 완전 엘리트고 나 완전 똑똑해. 나 그리고 인기 많아. 근데 나 인기 많은 거 몰라. 이런 세계관을 본인이 막 부여하는 스타일 그게 하하 유니버스거든요. 근데 그게 릴리랑 무슨 상관이지? 릴리 언니는 본인이 말하는 게 웃긴지 몰라요. 아하. 근데 사람들은 다 웃겨해. 근데 저희가 딸깍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딸깍. 딸깍. 왜 딸깍이죠? 딸깍.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터져요. 저는 릴리 같은 6시간 동안 쎄 빠지게 해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오! 릴리 언니는 딸깍 하면 릴황 이렇게 오거든요. 감동이고 부담이다. 아니야, 좋아. 이것 봐. 이게 제가 너무 이건 재능의 영역이어가지고. 아니야. 그래서 릴황이라는 별명이 붙었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저도 있어요? 저 하면 생각나는 밈. 어울릴 만한 거. 선배님 그 밈 아세요? 뭐요? 그 내 인생을 뺏어간 차은우 밈? 그게 뭐지? 그러니까 선배님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 밈이어가지고. 우와. 그럼 차은우 씨가 자기 인생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린 거죠. 13년 전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다가 깨어나 보니 제 몸이 지금의 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차은우입니다. 지금 네가 가진 모든 게 다 네 것인 양 함부로 웃지 마. 요런 의류였을 거예요. 뭐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도현 선배님한테 쓰고 싶어요. 와, 최고의 칭찬인걸?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럼 혜원 씨는 본인이랑 어울리는 밈은 뭔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밈을 뭐라 알아야지. 내가 아는 밈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어. 그거 알아요? 내가 여기서 사라져 볼게. 뿅. 하나 둘 셋 해야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뿅. 뿅. 없어. 내가 다시 나타나 볼게. 하나, 둘, 셋. 뿅. 봐봐요, 부럽잖아요. 알까? 세 글자였는데. 그러네. 그냥 편집 아니에요? 그거? 그쵸. 근데 그게 한참 진짜 유행처럼. UCC. 맞아, 유시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그럼 혹시 릴리 씨 그런 국내 밈 뭐 몰라서 뭐 당했다거나 그런 적 있어요? 진짜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요? 진짜 약간 옛날 밈도 가끔씩 멤버들 얘기할 때도 모르고 최근 밈 얘기할 때도 모르고 한창 그게 유행이었잖아요. 애견녀, 테토녀, 맞아요. 애견남, 테토남. 네. 그게 유행이었는데 저희 직원분 중에 한 명이 릴리는 애견이에요, 테토예요? 네. 물어봤어요. 근데 릴리 언니가 저는 호르몬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맞아요. 찌들 받았네. 찌들 받았어요. 약간 그런 MBTI 스타일인 걸 그때 전혀 몰랐어가지고 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봤어요? 당황했겠다. MBTI는 조금 많이 뭔가 오랫동안 잡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 유행이? 네, 네, 그치. 네. 요즘도 MBTI 얘기는 계속 하니까. 맞아요. 옛날로 치면 그 별자리, 뭐 혈액형 이런 저 오늘도 별자리 운세 보고 왔는데. 느낌. 진짜요? 네. 그거 봐요? 저 2위예요. 2위가 무슨? 어제는 1위. 응.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하사 그 별자리 운세 보는 게 앱이 있거든요. 오하아사가 뭐예요? 오늘 하루 뭐 몰라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하아사. 네. 그래서 근데 별자리 운세 순위를 매겨요. 매일마다 바뀌는 거예요. 네네네. 릴리 별자리 뭐였어? 저는 리브라 청춘 죄송합니다. 충치 아니잖아. 충치 진짜 충치는 여기 있잖아. 맞아. 천칭 전 천칭자리인데 천칭 전 안 봤어요. 제 운세 아직은. 어. 네, 혜원이한테 들어요 사실 많이. 그럼 혜원 씨 2위는 무슨 자리였어요? 물고기 자리입니다. 나 물고기인데! 저도요! 그럼 오늘 하루예요? 몇 시간 안 남았잖아. 한참 남았죠. 맞아요. 이거 아무것도 그럼 릴리 씨는 그런 거 별로 큰 관심 없고 저는 이제 저도 한때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막 못 봐셨어요? 별자리와 관련된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거 찾아보고 막 외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배우기도 약간 했어요? 성격 조금 막 이 사람이 이 별자리면 그런 사람이구나. 약간 살짝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천칭은 뭐래요? 어떤 성격이래요? 천칭은 되게 뷰티를 좋아해요. 약간 인스타를 되게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퀄리티가 뭘까? 평등한 세상을 좋아하고 전 그렇거든요. 평화로운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쁜 것도 있긴 하죠. 나쁜 건 안 외웠어요. 근데. 그래요? 좋은 네. 것만? 좋은 것만 그럼 외웠어요. 물고기 자리는 어떤 성격인지 혹시 기억나요? 치아가 특이하다는 걸 기억이 났어요. 물고기 자리가 물고기가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난 좋지 뭐. 저도 좋아요. 독특한데. 좋네. 어찌됐건 둘이 스타일은 다르지만 굉장히 트렌디하신 걸로. 네. 그럼 릴리는 도파민 주로 뭘로 채워요? 저는 재미없겠지만 저는 책을 좋아해요. 그리고 음악. 대단한 사람. 네. 무슨 책 좋아해요? 저는 정말 여러 가지의 책 좋아해요. 살인 미스터리도 좋아하고 스릴러, 판타지 다 좋아해요. 에세이도 좋아하고. 네. 그럼 혜연이는 어때요? 좀 관심 있는 스타일? 저는 관심 없는 스타일이고. 뭐 그런 거 있어요. 뭐요? 올해 중반이었나? 그때 제가 한 책 한 두세 권 정도 읽을 때였고 언니는 한 17권 정도를 읽었을 때였어요. 진짜 다복하다. 진짜 언니는 제 주변 사람들 중에 1등으로 책을 많이 읽어요. 아니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국어국문학과 친구보다 더 많이 읽어요. 근데 이거는 방송에 나왔던 얘기예요. 언니가 라이브 방송에서 나 진짜 이번 목표를 다 못 채워서 나 완전 별로야. 잠깐만, 나 이거 무슨 얘기할 것 같지? 나 완전 별로야. 나 이번에 17권밖에 못 읽었어. 밖에. 네, 17권밖에. 왜냐면 제가 방송에서 이번 연도의 목표가 60권 읽기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제일 작은 목표였는데 네, 그랬는데 네. 이제 제가 그럼 2권 읽은 저는 그러면 일반 쓰레기인가요? 제가 근데 언니가 언니는 전혀 그 생각이 아니잖아요. 언니는 왜냐면 60권 읽을 거라는 목표를 그치. 이미 말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거를 못 맞아. 지키게 생겼다, 망했다 맞아요. 이 얘기였는데 아니 나는 그런 목표가 있어서 그런 거고 너는 목표가 없으니까. 아니야. 전혀 그 뜻이 아닌데. 맞아요. 이게 그 뜻 아닌데. 의도가 전혀 아닌데 말만 그렇게 전달이 되니까 라이브에서 팬들이 너무 웃기다고. 그치. 이것도 약간 딸깍 모먼트네. 네, 그게 진짜 딸깍이었어요. 진짜 저도 그 순간에는 전혀 아무 생각 없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진짜 상처 받을 수 있는 말이었더라고요. 상처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두가 상처 안 받은 딸깍이었어요. 다행이야. 아니 진짜로 전혀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그럼요. 아니까 웃는 거지. 맞아. 그럼 혹시 릴리 씨 그거 알아요? 본인의 별명이 이제 순수악인데 왜 순수악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네, 저는 많이 들었긴 했어요. 왜냐하면 슬프지만 근데 가끔씩은 내뱉는 말이 다른 사람분들에게는 되게 리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수라고 하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 혜원도 당한 적 있어요? 순수악 릴리에게? 없는데 목격한 적은 많은 거 같아요. 뭐 있었어요? 제가 추워했어요. 네. 그래서 옆에 친구가 벗어놨던 그 핑크색 후디를 나 이거 빌려도 돼? 그래서 입었어요.
릴리 언니가 저보고 야 혜원아 너 진짜 핑크색 잘 어울린다. 그래서 "헉, 진짜 고마워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원래 그 핑크 후디 주인이 언니 왜 제가 입었을 땐 그런 말 안 해줬어요? 그랬는데 릴리 언니가 그 친구한테 너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게- 말하면 진짜 그게 언니의 의도는 너는 그 친구가 노란색이 되게 잘 어울리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너는 핑크색보다 다른 색깔이 더 잘 어울려. 그리고 그 방금 내가 혜원이한테 잘 어울린다 말한 거는 그냥 핑크색이 잘 어울려서 말한 거야. 난 너가 다른 색이 잘 어울릴 때마다 잘 어울린다고 말해. 약간 뭐 그런 모든 의미가 함축돼 있는 거였는데 숨은 의미가 있었는데. 근데 언니도 그 말을 내뱉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의미 아니었는데 진짜 아니 핑크 색깔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맞아 잘 어울리는 친구지. 그냥 막 딱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거였어요. 진짜 잘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잘 어울렸어요. 근데 어쨌든 네 그런 의미 아니었어요.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 재밌겠네. 릴리 씨의 이런 반응이 다. 그러면 이제 팀이니까 뭐 막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고 이럴 때도 좋지만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할 때, 무대할 때는 또 진지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멤버들이 이렇게 좀 집중을 못하고 있거나 확 한번 뭐 기강을 잡아야 될 때, 이럴 때는 리더로서는 어떻게 해요? 저 잘 하나요? 어때요? 릴리가 보기에는 분위기 잡을 땐 있긴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빨리 퇴근하고 가고 싶다. 근데 웃음 벌레 먹을 때 있잖아요. 웃음 벌레? 네, 약간 나도 모르게 모든 상황이 다 웃기.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 번 터지면 맞아요. 계속 하는 끝도 때. 없이 웃을 때. 근데 이제 그만 약간 그럴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약간 말로보다는 그냥 분위기로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리더의 포스가 있나 보네. 네. 오, 리더의 포스가 있나 본데요. 어때요? 네. 그런가 봅니다. 아니 근데 둘 다 연습생 때부터 엄청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완전 모범생. 저희 둘은 진짜 모범생이었어요. 진짜 모범생. 저희만큼 모범생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면에서 연습 기간 아니면 이런 태도나 기간도 좀 긴 편이기도 했고 어느 정도 했죠? 두 분 연습생. 저는 7년 정도 했고 7년? 네. 저는 5년 좀 넘게? 저희가 제일 뭔가 안 혼났던 것 같아요. 혼날 일을 안 만들었던. 그러면 연습생들이 혼나는 건 주로 뭐예요? 뭘 안 해놨거나 아니면 실력이 뭐 늘어야 되는데 그게 못 미치거나. 에이 그러면 너무 그런 걸로 혼내면 진짜 별로죠. 내가 제가 네 난 연습생을 안 해봐가지고. 아니 죄송해요. 되게 별로다. 진짜 그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막 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안 느는 거면 그거는 회사에서도 뭐 솔직히 뭐라 하면 좀 진짜 별로니까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대부분은 연습해야 되는 시간에 다른 걸 했을 때 걸렸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안 지키는 거, 규칙 안 지키고. 네. 저희는 벌점 제도가 있었어요. 맞아요. 학교처럼. 그러면 벌점이 몇 점 되면 그때는 뭐 연습 정지 이런 거 있고 청소 이런 거 있고 맞아요. 레슨 정지 이런 것도 있고. 그 연습생들도 그런 교육이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지침이나? 일단 인사가 인사 중요하고. 제일 저희가 어느 정도로 인사를 많이 했냐면 언니가 특히나 인사를 진짜 잘했는데 언니 예전에 분식집에서 우리 밥 먹다가 손님 왔을 때 인사했잖아요 우리. 맞아요. 그때 그게 뭐예요? 그때 진짜 인사에 진짜 미쳐 있어요. 저희 인사에 미쳐 있었던 연습생 시절이 있어요. 저희가 밥 먹다가 누구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끼리 야 우리 방금 뭐 했냐? 와. 가끔씩은 길 가다가 반대로 오는 사람한테도 모르는 사람인데 인사한 적 있어가지고 지나가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맞아. 그런 적이 많았어요. 와, 진짜. 얼마나 체화됐으면 그냥 바로 이게 그냥 나와버리나 보네. 맞아요.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에 지수 씨는 그 얘기 했었어요. 제니 씨랑 네. 그냥 중간에 가가지고 떡볶이 먹다가 오고 편의점 갔다 오고 두 분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요?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 진짜 한눈 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5년 넘게 계속 서울이랑 인천이랑 왔다 갔다 했어요? 끝에 한 1년 정도는 숙소 생활했는데 4년은 그래도 왔다 갔다 했어요. 인천 중에서도 어디였어요? 인천도 진짜 크잖아요. 남동구 쪽에 있어서 아하, 멀어. 딱 이제 학교 끝나고 인문계 1반고 다녔으니까 학교 다
끝냈어야 되거든요. 6교시, 7교시까지. 그거 끝나고 한 3, 4시쯤에 버스 타고 광역버스 타고 M6410이라고 광역버스 있거든요. 아하. 타고 서초나 교대에서 내려요. 근데 또 이제 퇴근 시간이랑 걸려버리면 사람 진짜 많아요. 사람 너무 많아서 서초 교대까지 가버리면 그 우면산 터널에서 너무 막혀요. 그래서 선바위역에서 내려야 돼요. 선바위역에서 내려서 4호선 갈아타서 사당역에서 내려서 또 갈아타서 교대역 쪽으로 가가지고 또 갈아타서 잠실 쪽으로 가서 강동구청역으로 가서 저희가 있는 그 신사고로 가던가 아니면 예전에 청담에 있을 때는 또 청담으로 가던가. 진짜 crazy. 진짜 crazy였어. 진짜 난 절대 못해. 그거 왔다 갔다 그 시간이랑 체력만 해도 엄청 소진될 텐데. 진짜 연습 끝나고 집 돌아가는 길이 제일 힘들었어요. 어떻게 연습 시간만 해도 빡센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대단하다. 때부터는 이건 정말 샤라웃 투 아빠. 아버지가. 아버지가 데리러 오셨어요. 아. 일 끝나고. 진짜 감사하다. 다 같이 만들었네. 가족 다 만들었어. 아버님. 잘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혜원이를 데리러 와주셔서. 그럼 두 분은 연습생 처음에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혜원이 너 처음 봤을 때 어땠어? 릴리언이 처음 봤을 때 어땠어?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전 사실 첫인상 잘 기억이 안 나는 편이거든요. 7년 동안 연습을 했다 보니 첫인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러네. 지나간 첫인상도 있고 옆에 있는 첫인상도 있고. 맞아요. 근데 혜원이는 그래도 그나마 좀 기억나는 편이에요. 어때? 되게 약간 이거 첫인상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조금 되게 멋있는 거예요. 되게 처음에 봤을 때는 처음 들어온 거에 불구하고도 자신감이 넘치고 뭔가 나에 대한 확신이 확 있어가지고 와. 되게 멋있었어. 그게 첫인상이 느껴질 정도면 오 좋은데? 오. 맞아요. 냉미녀 스타일. 우리 백민요? 혜연 씨가 봤던 릴리 언니의 첫인상은 어땠어요? 언니는 연예인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연습생인데도? 왜냐면은 K-pop 스타 출신이에요. 아 맞아. 그랬지. 네. 그럼 신기할 수 있겠네. 저는 JYP 연습생 중에 릴리 M, 그때는 릴리 M으로 나갔었잖아요. 네. 릴리 M밖에 모르는 상태였는데 댄스 수업을 했는데 릴리 M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딱 처음 들어간 날에 왜 안 나오? 왜 없지? 다른 데가 있나? 그분은? 했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난 사투리 쓰는 줄 알았어요. 그때 처음 봤을 때 언니가 그 특유의 억양이 있거든요. 이게 네. 영어 억양을 그대로 한국어 억양으로 하는 그 아. 특유의 언니 말투가 있어가지고 sorry 네, 이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헬로? 네. 여보세요?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더 작고 소중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방송에서 봤을 때 엄청 막 그리고 그런 거 모델 있어요.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MX 분들도 무대할 때는 더 이게 커 보이는 게 있어. 뭔가 좀 대단해 보이고 잘해 보이면 좀 커 보이는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체감상? 그래서 그랬나? 근데 약간 주인공 서사 느낌인데? 근데 진짜 주인공 같았어요. 댄스실에서 언니밖에 안 보였어요. What? That's crazy. 내가 Thank you. 그때만 해도 춤 진짜 못했을 텐데도 주인공처럼 보였다니. 너무 웃겨. 왜요? 아 진짜 너무 부럽다. 오히려 별로. 나는 춤 수업만 했을 때는 아무도 나를 안 인식 안 했으면 좋겠었는데. 아 왜요? 그때는 춤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 바닥이었기도 했고 정말 못했기 때문에 난 아무도 나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춤 수업을 다녔거든요. 네. 그치만 우리 언니를 기억한 이제 혜원 씨의 첫인상은 아주 멋졌다. 근데 아까 혜원 씨한테 네. 뭔가 냉미녀 느낌이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요. 오혜원을 보면 온화하고 따뜻한 혜원이가 있고 좀 차갑고 냉소적인 혜원이가 있다.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게 있어요. 너무 좋아. 근데 왜 너무 좋아요? 혜원 씨는 이 두 얘기가 공존한다. 이 두 이미지가 공존한다는 얘기가. 멋있지. 제가 사람들한테 되게 정감 있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 추구미는 냉미녀예요. 되게 약간 퇴폐적이고 어떤 부분에서 퇴폐적이어야 돼요? 약간 많은 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쵸, 약간 그쵸. 약간 냉한
성격도 되게 냉소적일 것 같고 되게 차갑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혜원 씨 이미지는 뭔가 좀 약간 깨발랄하고 네. 이제 무대할 때는 다르고 잘 따라하고 예능인인가 뭔가 위협하나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미지만이라도 그렇게 살짝 봐주시면 굉장히 좋다. 그러면 혜원 씨가 표정을 워낙 잘 지으니까 냉혜원일 때 표정과 온혜원일 때 표정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 먼저 냉혜원 가볼까요? 냉혜원. 냉혜원. 온혜원 뭐죠? 온혜원. 온혜원이 마음이 편하네. 햇살 같은 웃음. 참 잘하네. 잘해. 너무 잘해. 용돈 주고 싶다. 돈 잘 벌겠지만 용돈 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어. 그럼 두 분이 이제 연습생 시간을 거쳐서 이제 그룹 활동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서로에게 긴 시간을 보냈으니까 내가 이런 점은 좀 서운했다. 그런 거? 제가 화를 잘 못 내는 편이에요. 화는 있는데 없진 않아요. 근데 그냥 되게 무섭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쉽게도. 참아요. 아쉽게도. 네, 아니 왜냐면 진짜 내고 싶었나 보다. 아니, 연습생 때 제가 너무 아기 때부터 들어와서 그런지 너무 제 이미지가 너무 무서운 이미지가 아니라 되게 그런 이미지여가지고 근데 어느샌가부터 언니 오빠들이 다 나가고 제가 맏언니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점에서 회사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기강을 좀 잡아줘라 라고. 또 모범생한테 네. 그런 게 많이 주어지긴 하죠. 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잘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정말. 했어요? 기억나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10시 퇴근할 때 짐을 아무것도 못 놓고 가요. 절대로 연습실에서. 근데 놓고 간 거예요. 어떤 연습생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 놓고 가면 안 돼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했다가 저희 팀 멤버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약간 장난치는 줄 알았나 봐요. 제가 너무 화를 못 내서. 그래서 옆에서 막 같이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속상했어요. 하지만 릴리는 진지하게 했었던 맞아요. 건데 하지만 아니 이해는 가요. 왜냐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되게 웃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정말 화가 없는데 어떻게든 억지로 막 내려고 하는 그래 게 안 하던 사람이 하면 그치 맞아요. 주변 사람들은 혹시 기억나요? 혜연 씨는 그때 봤던 언니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야! 맞아요. 약간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야! 까불었지. 그러니까 언니한테 완전 되들었 약간 까불. 까불었지.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이 되게 걔는 까불대고 있고 언니는 약간 야! 이러고 있으니까 맞아요. 되게 노는 상황인 줄 알았어. 맞아요. 진짜 저도 인중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 걔가 되게 어린 남자애였거든요. 네. 근데 막 걔가 막 까불대고 있고 언니는 야!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야 뭐 하나 보다. 퍼포먼스인 줄 알았겠네. 맞아요. 야뭐 따라하자 봐. 야 맞아요. 뭐 하는데 언니 이제 자기도 하기 싫은데 그쵸. 맞아요. 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해서 해야 어쩔 수 없이 되니까. 한 건데 애들까지 이래버리니까 속상했겠다. 맞아요. 근데 이미 푼 얘기예요, 사실. 그때도 이미 사과를 했었어요, 사실. Love you. I love you too. Thank you. No problem. 보기 좋네요. 사실 한참 해서 이미 한참 푼 얘기여가지고. 아니 뭐 귀여운 에피소드니까. 맞아요. 그 연습생은 어떻게 지금 데뷔를 했어요. 깐족군. 아니 근데 깐족보이. 깐족보이. 근데 솔직히 진짜 별거 아닌 거였었어가지고. 별거 아니니까 두 분도 여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뭐 어느 그룹 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킥플립의 네. 동화라고 저희 그 후배 가수 있어요. 네, 그땐 완전 애기였거든요. 네, 그때는 진짜 초등학생. 네, 진짜 애기 그래도 애기. 잘 성장해서 이제 맞아요. 데뷔까지. 네, 잘 보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응원. 그러면 그런 거 있어요? 두 분은 나를 칭찬하는 말 중에 듣기 좋은 거. 잘하더라. 잘하더라? 실력에 관한 거? 근데 저한테 직접 말고요. 그냥 어쩌다 들린 거. 그러니까 너무 면전에다 대고 너무 잘하잖아 이런 거 말고. 네. 이게 약간 뭐 예를 들면 선배님 막 다른 거 뭐 하고 계신데 장동현 선배님 진짜 예쁘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네. 그러네. 지금 기분이 좋네.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을까요? 장도연 선배 근데 진짜 아름다우시고 근데 저는 근데 사실 언니는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맞아요. 근데 이건 진짜 찐이에요. 기분이 좋네. 근데 나는 이렇게 면전에다 해도 기분은 좋긴 또 그래요? 하네요. 또 다른 느낌으로. 용모가 언빌리버블 하세요. 다 이 메딜 덕분이죠. 진짜. 전 살롱 드립 다 봤어요. 사람도 잡았어요? 다 봤어요. 저 원도 봤어요. 뭐 재밌게 봤어요? 이거 엠믹스 오해원으로서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시청자 오해원으로서 얘기할까요? 둘 다 듣고 싶은데요. 네, 엠믹스 오해원으로서는 JYP 박진영 PD님 그리고 잘하네. Stray Kids의 Felix and 창빈 그리고 최고죠. 선미 선배님 그리고 데이식스의 성진 원필 선배님 네, 요 정도가 있겠고요. 완벽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 오해원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이준혁 선배. 아하, 그건 나도 참 재밌었다. 또 홍보하러 오셔야 될 텐데. 제가 그 조회수의 한 350회 정도는 채웠을 거예요. 진짜 왜 그렇게 많이 봤어요? 네, 이렇게 와, 진짜 기억하시네. 케이크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고. 저 몰라요. 저도 처음 해봤어요. 막 이러고. 와, 진짜 기억이 전 진짜 그걸 진짜 많이 봤대. 그래서 전 좋아하는 것만 파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제 선배님 팬이에요. 그래서 그 릴스가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선배님 팬튜브. 맞아요. 막 우리도 그것도 알아요?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너무 감동해요. 진짜요? 감사해요. 저도 감동이에요. 그런 눈빛으로 봐주셔서. 아니, 어메, 고마워. 맞아, 진짜 너무 많이 뜬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개막식을 이렇게 보고 와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최근에 그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에서 그 준영님하고 같이 맞아요 사회를 봤어요. 받았죠 아무래도. 좋네요. 근데 진짜 저도 이제 그 엠믹스 노래가 그 전에도 이제 좋은 노래가 많았지만 찐으로 혜원 씨가 그때 라스 나와서 별별별을 앞에서 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춤추는 거랑 그래서 내가 그 직캠을 얼마나 많이 찾아봤는지 몰라요. 와 요즘에는 별 이런저런 별 이거. 그때 나왔을 때가 딱 신곡 딱 나왔을 때인가 이제 엄청 막 맞아요, 뜨끈뜨끈했을 맞아요.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제 그 알고리즘에 엠믹스와 혜원 씨가 아주 많이 떴다. 꼭 전해드리고 싶었다. Always.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의 대화 시간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게 완전 오직 토크쇼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재밌는 토크로 잘 채워야 되는데 잘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혜원이랑 선배님이 너무 옆에서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한마디씩만 던져도 정말 가득 찬 콘텐츠가 나온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릴황 덕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둘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저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영광이었어요. 직접 만날 수 아닙니다. 있어서요. 아닙니다. 네, TV에서 많이 봤는데 저도 진짜 저도 많이 보고 들었는데 너무 진짜요?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살롱드립 애청자로서 너무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갑자기 88년으로 네, 돌아.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도현 선배님과 좀 오래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아주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꼭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냐면 점점 볼 때마다 처음에는 짧았다가 라스에서 그래도 좀 길었다가 오늘 맞아요. 더 길어진 거니까 맞아요. 나중에 진짜 더 길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어디서요? 어디서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방문 인증을 위한 사진 촬영하면 끝. 하나 둘 셋. 리바운타임. 하나 둘 셋. 리바운타임. 하나 둘 셋. 스윗.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게장을 한번 먹었는데 이빨 사이에 끼셨나요? 굉장히 아파서 이거 이에 낀 거가 이제 보통 일이 아니다. 진짜요? 이빨 사이에 낀 음식처럼 우리는 너네 머릿속에 끼어 있나 보다.
어리석긴 르세라핌. 근데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진짜 잘하죠. 아니, 저는 그래요? 좀, 근데 저는 원래 한국 K 드라마나 K-팝도 엄청 좋아해서 네. 한국 가면 뭔가 한국 드라마 같은 일이 생기겠다. 그냥 한국 가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걸으면 누구랑 부딪혀. 그러면 갑자기 슬로우 걸리고 샬라라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좋아합니다. 이런 일 있으려나? 도쿄돔에 입소했습니다. 맞아요. 막 우리 드디어 뭐 간다 이랬는데 이게 저 F예요. 어떡해 나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앞에서 누가 울면 잘 울어요. 별꼴이죠? 네. 아무튼. 맞아요. 다 사재겠네. 주아 왜 안 울어요? 나는 우는데 지아 왜 안 울어요? 저 F예요, 저 F. 집 가서요? 아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도 될까요? 왜요? 자 오늘의 별자리 운세 네. 찾아보셨어요? 2위가 물고기 자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릴리의 천칭 자리는 애석하게도 10위. 너무 미치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오늘이 다 가고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거 다 안 믿어도 되고. 맞아요. 그리고 내일이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와. 내일 1위를 기대하면서 맞아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Salon Tree 장도연의 Salon Tree